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18강 한자검정 6급입니다. 자, 급팔급. 급팔급은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미칠급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래의 뜻은 마음이 급하다인데 후에 와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빠르다, 조급하다, 긴급하다, 절박하다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자, 급팔급자의 소전의 자형을 자세히 보세요. 마음심 위에 요 글자가 요 미칠 급자죠. 근데 여기에 해서에 와서는 글자 모양이 좀 바뀌었죠. 그러나 또 오의 모양은 같습니다. 그죠? 또 오의 모양. 예. 마음이 미칠 급이라는 것은 손으로 앞 사람을 잡는 모습이거든요. 다다를 급이죠. 정신이 미친 게 아니고 마음이 자꾸 서두르는 거라. 서두르니까 급한 거죠. 성급한 거죠. 성질이 급한 사람은 천천히 얘기하면 답답해 하죠. 예, 이게 바로 그래서 나온 급팔급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급팔급은 중국 발음에서는 비읍 받침이 없다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는. 그래서 급팔급도 지로 발음됐죠. 지. 밑에 등급급도 비읍 받침이 없으니까 지로 발음됐죠. 그리고 미칠급도 지자입니다. 그죠? 예. 마음심과 급팔급이라는 음을 빌렸지만은 급팔급이 미칠급이 서두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이 서두르기 때문에 급한 거다.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급팔급으로 구성된 자는 뭐 급행, 완행보다 빠른 급행, 그 다음에 뭐 위급하다, 성질이 굉장히 급하다, 성급하다. 자동차가 막 갑자기 출발했다, 급발진이죠. 급발진. 급팔급. 다음 등급급, 실사부수입니다. 실은 뭡니까? 면직물과 관계에 있는 실사와 음을 나타내는 미칠급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래의 뜻은 실의 등급이다. 이것이 파생되어 등급, 자기의 품계 등으로 쓰이게 되었다. 실의 등급이다. 그러니까 음은 급을 빌렸고 등급이라는 뜻은 실사에서 나왔으니까 등급을 쌀의 등급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원래는 실에서 등급을 매긴 데서 나온 거죠. 등급급. 등급급으로 구성된 자는 뭐 있을까요? 계급, 그죠? 등급 이런 뜻이 있죠. 급팔급은 미칠급에서, 등급급도 미칠급에서, 급팔급은 마음이 급하다. 등급급은 실의 등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마늘다. 마늘다. 우리 중국어로서는 또 이제 또 갑골문의 자형은 두 개의 전역석으로 구성되어 수량이 많음을 표시했다. 여기서 전역석은 고깃덩어리를 합한 모습이다. 여기에서 추출한 많다가 본 뜻이다. 왜 이게 전역석이 많다가 될까요? 여기다 하나의 점을 더 찍으면 달월이 되죠. 달월은 좀 큰 달이고 전역석은 아주 눈썹달이죠. 이것도 글자가 달월은 혼자 있을 땐 달월이고 글자의 뒤에 있을 때는 달월인데 글자의 앞에 있거나 글자의 위에 있거나 글자의 밑에 있거나 이럴 때는 고기으로 바뀌죠. 이 글자는 사실상 고기 삼겹살 덩어리 두 개입니다. 고기 덩어리 두 개는 많다해서 마늘 다자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글자입니다. 마늘 다자에다가 앞에 사람이를 하면 뭡니까? 많다고 떠벌리는 사람, 사치할 치가 되죠. 사치할 치. 앞에 벼화를 하면은 벼가 많으니까 옮기다, 옮길 이자가 되죠. 자, 마늘다. 마늘다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다소, 많고 적음, 그죠? 다소. 많은가 적은가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얼마예요 할 때 다오사오, 뚜오샤오첸, 그죠? 뚜오샤오첸, 돈전자, 얼마예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다정다감, 아주 정감이 많다. 그 다음에 한신의 고사에 나온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할 때도 이 다자를 쓰죠. 마늘다. 삼겹살 덩어리 두 개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두 글자가 모였으니까 회의자가 됐죠. 자, 다음 짧을 단, 또한 이렇게 되죠. 화살시 부수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화살시, 부수가 원래 뜻을 가지죠. 소리를 나타내는 콩두, 그러니까 이 형성자죠.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고대에는 활은 길었고 화살은 짧았다. 그래서 활의 길이로서 긴 물건의 표준으로 삼았고 화살의 길이로서 짧은 물건의 표준으로 삼았다. 그 의미가 확장되어 모자라다, 부족하다, 결점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긴 것을 쟀고 화살은 짧은 것으로 쟀다. 짧은 것이 짧다는 뜻에서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단으로 구성된 자가 뭡니까? 단점 할 때 단점. 예. 그때는 결점이죠. 그죠? 부족한 점이죠. 예. 그 다음에 장단, 길고 짧을 할 때 긴장의 반대가 짧을 단자죠. 예. 단명, 목숨이 짧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문, 문장이 짧은 거죠. 짧을 단은 화살시와 콩두의 썸을 빌린 형술자이지만은 화살은 짧은 것을 재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짧을 단자가 구성된 이유를 알 수 있겠다 하죠. 자, 마늘다, 짧을 단. 다음 볼까요? 집당, 흑토부수죠. 흑토와 노풀고의 뜻이 있는 숭상을 상으로 이루어져 본뜻은 화려하고 큰 집이다. 일반적인 집보다 높고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풍년을 기원하던 장소이다. 그때는 뭡니까? 사당이라 하죠. 사당. 후에 와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같은 조상의 혈손이란 뜻도 갖게 되었다. 혹은 흙으로 높이 쌓인 단을 집터를 단으로 집터를 뜻했는데 이후 집의 뜻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니까 집당은 흑토와 숭상을 상의 썸을 빌린 형식자다. 근데 집은 뭐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상은 음을 빌렸지만은 숭상이기 때문에 높은 뜻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주로 썼다 말이죠. 예. 그 나중에는 뭡니까? 집의 뜻으로 써서 학교에 강의하는 교실이 강당이죠. 밥 먹는 그 넓은 곳이 식당이죠. 예. 그러니까 집당. 또 집의 뜻에서 당숙하면 뭡니까? 오촌을 당숙이라고 하죠. 예. 집당. 조상이 혈손할 때 당숙이죠. 예. 다음 대신대. 대신대는 사람인 부수죠. 여기 사람인. 예. 소전의 자형은 사람인의 음을 나타내며 표지의 말뚝을 뜻하는 주살익이 결합된 자로 말뚝을 대신해서 지킨다는 의미에서 대신하다 이 뜻이 된 글자다. 예. 말뚝을 사람이 지킨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킨다 해서 대신대자다. 이 대신대자를 알아두면은 대신대로 구성된 자가 많죠. 예. 밑에 조개패를 하면은 돈을 빌리는 빌릴 대자가 되고 흑토를 하면은 집터 대자가 터대자가 되죠. 예. 대신대로 구성된 자는 뭐가 있을까요? 대면, 얼굴을 마주하는 거. 반대, 예? 반대로 마주하지 않는 거죠. 대답, 마주하고 대신대니까 이게 뭡니까? 대신, 몸을 대신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대필, 대신해서 붓글씨를 쓴다. 그 다음에 교대, 임무교대 할 때 주로 쓰이죠. 대신대, 집당, 대신대. 집당은 흑토에서 뜻을 가지고 오히려 숭상을 상해서 높은 집이다. 대신대는 사람이 말뚝을 지킨다. 해서 대신 지킨다. 해서 대신대다. 다음 볼까요? 마주할 때. 복잡하죠. 입구와 초목의 모양이 형상인 똘기총자와 법도를 나타내는 손이 자니까 손의 모양인 또우로 구성되었다. 한나라 문제 때 따지고 묻는 것이 거짓되고 정서스럽지 않은 말이 많다고 생각하여 입구를 흑토로 바꾸었다. 밑에 입구를 흑토로 바꾸었다. 본뜻은 응답인데 향하다, 마주하다는 뜻으로 가차됐다. 한편 갑골문의 자형은 촛대 위에 촛불을 들고 있는 형상에서 향하다 이 뜻을 표시한 것에서 마주하다 의 뜻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오히려 이 뒷부분 편하겠죠. 손으로 등불 들고 마주한다. 그래서 마주할 때자다. 마주할 때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답은 뭡니까?
마주보고 답하는 거죠. 대면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거고, 반대는 뭡니까? 등 돌린 거죠. 반대. 예. 마주하지 않는 거죠. 마주할 때, 예. 등불을 들고 서로 마주하는 모습. 등불을 드는 마디초는 손의 모양이죠. 손으로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예. 다음, 기다릴 때도 되고 대접할 때도 된다. 여기 뭡니까? 자축거릴 척, 조금 걸을 척자죠. 예. 조금 걸을 척과 음을 나타내는 절사 혹은 관청시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사는 원래 갈지자와 마디촌으로 구성되어 본뜻에서 파생된 모시다는 뜻으로 쓰이다가 다시 관청의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다는 뜻의 조금 걸을 척을 더하여 모시거나 관청의 사람을 기다리다는 뜻이 되었다. 예. 조금 걸을 척, 이거 부수다 말이죠. 여기다 이게 절사도 되지만 관청시로 많이 쓰이죠. 우리가 절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벼슬 이름 나올 때는 다 이거 시로 있습니다. 관청시로 읽어야 앞에 말씀을 하면은 시가 되죠. 사람인을 하면은 모실 시가 되죠. 마음심을 하면은 믿을 시가 되죠. 이 사로만 아니까 자꾸 다른 글자가 이해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기다릴 때, 기다릴 때, 그 다음에 대접할 때, 대기한다. 순번을 대기한다, 기다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거, 반대로 기대하는 것도 기다리는 거죠. 학수고대,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 그죠? 예. 대접할 때는 그대로 대접하면 대접할 대자가 되죠. 예. 마주할 때는 손에 등불을 들고 앞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 글자에서 나온 회의자이다. 기다릴 때는 자축거릴 척과 관청시로, 관청에서 사람을 모신다, 기다리다, 이런 뜻에서 나온 글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 자, 복습해 볼까요? 마음심과 미칠 급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마음이 서두른다 해서 급할 급. 직무를 뜻하는 실사와 미칠 급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실의 등급을 나타낸다. 등급급. 고깃덩어리, 삼겹살 2덩어리는 많다 해서 많을다. 짧은 거리를 재는 것은 화살로는 짧은 거리를, 활은 긴 거리를 쟀다. 그래서 콩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짧을 단. 그 다음에 흑토와 숭상할 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높은 집이죠. 그래서 사당, 제사 지내는 사당도 했다가 나중에 넓은 집. 그 다음에 집, 이런 뜻이 됐죠. 강당, 그 다음에 사당, 뭐 이렇게 쓸 때 당자를 썼다. 집당. 사람인과 주살릭으로 구성된 자로, 주살릭은 뭡니까? 말뚝이죠. 말뚝을 이게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말뚝을 지키는, 대신해서 지킨다 해서 대신대. 마디초는 손 모양이죠. 손에서 등불을 들고 얼굴을 상대를 마주한다는 모습에서 마주할 때. 그 다음에 간다는 조금 걸을 척과 옆에 관청시에서, 관청에서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이죠. 기다리거나 대접하는 모습에서, 모시는 모습에서 기다리다 대접할 때가 됐다. 다시 읽어볼까요? 급할 급, 여기서 나왔죠. 미칠급. 등급급, 요소 미칠급에서 나왔죠. 많을다, 고깃덩어리 2개죠. 짧을 단, 공두에서 나왔죠. 집당, 오히려 상, 숭상할 상에서 음을 빌렸죠. 대신대, 주살 이게서 음을 빌렸죠. 주살 이기지만은 중국 발음으로는 뭡니까? 기억 받침이 없죠. 주살 이걸 이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대신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 마주할 때, 마주할 때는 복잡하게 회의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다는 뜻과 관청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기다릴 때, 대접할 때,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